때는 등록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소도 갖추고요, 자본금도 갖춰서 발생할지 모르는 많은 피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자본이라든가 기술 같은 것들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등록사업자. 한 개, 두 개 여러분들이 건설해서 팔아먹는 것은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관련법을 준수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만약에 20개 이상, 연간 20개 이상 하겠다 그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자본, 기술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뭐 토목 분야 기술자, 건축 분야 기술자, 기술자도 갖추고, 사무실도 갖추고, 자본금 3억 이상 갖추고, 이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등록 사업자에게. 연간 몇 개 이상 할 때? 20개 이상 할 때. 그렇습니다. 이때도 등록해야 되죠. 이거 등록해야 되겠죠. 이거 뭐 하면 돼요? 29개 할 때 건축허가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 여기서 말하는 30개는 어느 한꺼번에 30개 이상 말하는 것이지 1년 합해서 30개가 아니에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등록도 물론 했어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것은.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은 물론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는 사람은 전제로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 20개 이상 할 때니까. 근데 등록했다고 해서 다 사업계획 승인 아닙니다. 그중에 내가 한꺼번에 30개 이상일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사례 봤으니까 또 알쏭달쏭 한 분도 있고 이해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계속 몇 번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월까지 해드려야 돼 제가. 이 두 개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분명히. 자, 등록은 몇 개 이상 할 때? 20개 이상. 사업계획 승인은 몇 개 이상 할 때? 30개. 여기 예외 있는데 예외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지금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연간 대지를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1월에 1000, 2월에 1000, 3월에 1000해서 총 합해서 얼마 이상일 때? 총 합해서 1만 이상일 때. 이거 그냥 만약에 1월, 2월, 3월에 여기에 4000, 여기서 4000, 여기서 4000 이렇게 건설 대지를 조성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등록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해야 되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토목 분야 기술자, 대지 조성이니까 토목 분야 기술자, 여기는 건축 분야 기술자. 둘 다 하려면 둘 다 기술자 갖춰야 되고 다.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만 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형질 변경 허가 받고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 승인하고 무관한 겁니다. 이제 근데 대지는 잘 안 물어봐요. 대지는 그냥 여기 만 이 숫자 똑같고요. 그냥 알면 되고, 요건 물어보면 얘를 물어보면 주택을요. 대지는 안 물어보고. 자, 이게 뭐요? 등록 사업자. 등록해놓고 주택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면 일반에게 분양해야 돼요. 당연히.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그다음에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요. 착공을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면 그냥 사용해도 돼요?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이런 거 받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사용검사를 받는다고 그래요. 사용검사.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냥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원래 약속한 대로 여기서 승인받은 대로 제대로 끝났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절차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단어를 외우면 안 돼요.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제 사용검사 받고 사용해야 되죠. 주택 사용하는 게 이제 입주죠. 입주해서 이제 사용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검사 받으면 저쪽에서 약속한 대로 이렇게 내가 30개 만들게 했으면 30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입주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다 만들어서 완제품을 팔아먹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착공을 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양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구분권총으로 나눠서 양도하니까 분양한다 이런 말 하고. 자, 분양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분양 신청합니다. 분양 신청해서 아무나 내가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이제 입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내가
여기 입주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건을 다 갖춰서 분양 입주자로 결정이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하고 사업주체를 A라고 할까요? 사업주체. A가 사업주체라고 한다면 이 A와 갑 간에 공급계약 체결하겠죠. 계약금, 뭐 중도금, 잔금 등 공급계약 체결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이 갑은 그때부터 이 주택에 입주자가 된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앞으로 입주자가 될 수 있는 신분을 가졌다 해서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입주자 선정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계약 체결하면 입주자로 선정됐고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뭐 여기에 분양권. 분양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할 수 있어요. 입주하면 전매할 수 있고 분양권도 전매할 수 있고 다만 여기에 이제 투기 과열 지구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있는데 이제 이 말이 없으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양도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그 내용보다 이제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것을 이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등록사업자는 주택을 건설했어요. 이 방법에 따라서 분양을 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 이 사람이 주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자기가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김에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20개 이상 건설 공급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해야 돼요. 그것도 30개 이상 건설 공급하고 싶다 이럴 때는 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도 역시 분양시정 받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공급해야 돼요.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 조합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게 조합입니다. 이건 주택조합이죠. 주택조합. 이 조합은 주택을 건설해서 일반 분양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뭐가 목적이에요? 주택을 건설해서 우리들이 주택을 마련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얘네들은. 그죠? 그래서 이 조합은 세 가지가 있죠. 지역을 단위로 해서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 하나의 직장 단위인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이미 건설 공급된 이 주택을 입주해서 사용하다 노후화가 돼서 그것을 좀 수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합이 있어요. 그게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리모델링 그래서 수선하는 것을 우리가 주택부 건축부에 속만 대수선하려는 경우가 있고 이건 이제 노후화를 억제하는 거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또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기능 향상의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전용 면적 늘리는 거. 늘리는 게 뭐예요? 증축. 증축은 건축 면적, 연면적을 또는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게 증축이었어요. 증축하려는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조합을 만들면 얘네들하고 다른 점이 주택을 건설해서 이걸 일반 분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누가 갖는 게 우선 목적이에요. 우리들끼리 나눠 갖는 거. 이게 목적이죠. 물론 리모델링은 나눠 갖는 게 아니죠. 그냥 고치는 거고요. 그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이제 그래서 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런 말 하기도 하고요. 건설 공급된 주택을 조합원들에게 또는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고 지문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고용자라고 또 있어요. 고용자. 잘 나오지는 않는데 가끔 지문에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자. 고용자도 주택을 건설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왜 따로 써놓느냐면 얘네들은 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하고 똑같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록사업자 하면 돼요. 근데 이 고용자는요. 주택을 건설하면 일반 분양하는 게 아니고 고용자라고 썼잖아요. 고용자. 누굴 고용한 거예요? 근로자들, 직원들 고용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지. 이 사람은 고용자. 그래서 고용자가 주택을 만약에 30개 건설을 합니다. 일반 분양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분양하는 거예요? 자기들 직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고용자 있는데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다만 얘는 이렇게 공동으로만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 한마디 말면 돼요. 공동으로만 해야 돼요.
단독으로 하면 그냥 일반 등록사업자가 돼버리는 거야. 자기 직원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안 돼요. 일반 공급해야 되고 공동으로만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요. 이 등록사업자가 만약에 전문적인 주택건설 사업 주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좀 일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전문 기술자. 그런데 그런 일회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얘기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래요. 얘는요. 공동으로 해야 한다. 그랬고. 지금 기억은 못해요. 그냥 들은 정도로 하셔도 돼요. 토지 소유자는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자,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 따로 사무실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전문 기술자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있잖아 여기에. 이 사람 자본과 기술 빌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사무실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거 하나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주택을 연간 몇 개 이상 할 때? 20개 이상 할 때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조합도 이러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을 하게 되면 얘가 이미 기본적인 요건,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네들 국지, 공방, 주택건설 할 때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없죠. 여기 자본금 3억 이상 그랬는데 그래서 대외적인 책임 같은 지라는 건데 요거 3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 국가 자본금 3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3억은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록해야 안 해야 안 한다. 등록하느냐 안 하느냐 많이 물어요 시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등록한다는 것보다 얘네들이 안 한다는 거 답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많이 물어요 여기서. 잘 하셔야 되겠고. 이게 이제 주택건설 사업주체 그렇습니다. 사업체가 이제 있고. 그래서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 그랬고.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 하는 말은요. 자 여기에서 국민하고 제일 관련성이 깊은 사업체가 누구예요? 국민과 제일 관련성이 깊은 밀접한 관련인 사업주체. 너무 어려웠나? 얘가 누구예요? 얘가 국민하고 제일 가깝지. 얘가 국가. 그죠? 국가가 주택을 건설 공급하면 국민주택 되겠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국가가 건설 공급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왜 주택을 건설 공급해요? 돈벌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주거권, 주거 안정권을 위해서. 그렇죠? 뭐 큰 거겠어요? 작은 거겠어요? 국민주택은 작은 거. 그래서 국가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거,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를 말합니다. 전용 면적. 좀 이따 이제 보정을 해야 돼요. 자, 국가가 건설 공급하면 뭐가 돼요? 국민주택. 그럼 안 되고, 그게 기본인데, 얼마 이하야 돼요?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야 되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얘만 국민을 이제 걱정하는 게 아니고, 얘도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죠? 지자체가 건설 공급해도 국민주택. 물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될 때. 그리고 얘 대신에 얘가 해도 되고 얘가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지금 그냥 외우면 나중에 국가가 건설 공급하는 것만 국민주택이다. 이런 데서 함정이 빠져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설명할 때 잘 들은 사람들은 안 빠져요. 왜냐하면 얘 대신에 얘네를 일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해도 국민주택 될 수 있고. 그리고 보니까 얘네들을 막 시키기도 했잖아요. 아까 국가가. 그죠? 그래서 국가가 뭔가 재정적 지원을 해줬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가가 재정적 지원. 물론 여기 아닌 애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국가가 재정적 지원해서 건설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면 그것도 국민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만드는 자가 아니고 본래 이제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서 만들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국민주택.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말이 길거든요. 근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이제 얘부터 시작하면 단순화시켜서 얘가 만들면 국민주택.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럼 얘 대신에 얘네들이 만들거나 얘나 얘가 지원해서 누군가 만들면 뭐가 된다? 국민주택이 된다. 이거 이제. 그래서 국민주택을 한번 읽어봐요.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자주 물어보는 것들은 꼼꼼하게 확실히 알아놔야 돼요. 어렴풋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대 1번 1번 위에 다음에 해당되는